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양도세 중과 후에 3주 만에 동시에 다시 꺾였는데요. 사실 이게 양도세 중과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중과를 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나 또 뭐 이제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야, 이거 양도세 중과 다시 시행하면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처럼 다시 대폭등 일어날 거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물론 뭐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는데 오히려 딱 3주 만에 매매하고 지금 전세 두 개 다 동시에 탁 꺾이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이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하고 뭔가 다른가? 뭐 이런 지금 해석들이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오늘 한국부동산원에서 4월 5월이죠. 5월 이제 4주차. 그래서 0.31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0.25로 지금 이렇게 매매가 지금 꺾여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서울의 전세 같은 경우에도 0.29에서 0.26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한국부동산원은 이제 호가를 뭐 이렇게 반영한 이제 시세라고 해서 이걸 뭐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정부 통계다 보니까 아무리 뭐 제가 실거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도 뭐 많은 신문 방송에서 이제 이걸 뭐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매일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꺾인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매매도 그렇고 지금 전세도 그렇고. 자, 지금 매매 쪽을 중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 0.15, 0.14, 0.1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게 5월 지금 2주차부터죠. 5월 2주차 이제 11일부터 2주차부터 갑자기 확 뛰었죠. 그래서 갑자기 0.28. 자, 그런데 요게 바로 5월 11일이면 요 가운데에 5월 9일이 있죠. 그래서 5월 9일 이전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됐던 거고, 5월 9일 이후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행되는, 자, 요 시점이다 보니까 갑자기 진짜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양도세 중과 시행됐어. 자, 튀어 올랐어. 자, 이러니까 이거 뭐 지금 난리 났네. 이제 이러면서 신문 방송도 난리 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정말 이제 뭐 난리 난 거 아니냐? 뭐 지금 뭐 다 난리 났다고 하는데 너는 왜 맨날 아니라고 하냐? 저는 실거래 위주로 뭐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0.28까지 갔었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다시 0.31까지 뭐 상승폭 자체는 크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31이라는 숫자가 꽤 큰 이제 숫자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금 상승폭을 키워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또 걱정이 있었었죠. 그런데 어쨌든 딱 3주 만에 다시 지금 꺾여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25로, 자, 그래도 0.06 정도면 상당히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다르다. 요런 지금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매매 가격 지수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강남 3구가 되겠죠. 왜냐하면 강남 3구가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는 4월 지금 요게 셋째 주까지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상승폭이 0.01, 0.04, 0.17, 0.26 이렇게 계속 상승폭이 지금 4주째 엄청나게 키워왔었죠. 자, 그런데 요게 이번 주에 들어서 0.20으로, 자, 서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0.06 정도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마이너스 오다가 지금 5월 11일 딱 기점으로 해서 0.19로 반등하고 그 다음에 0.20으로 상승폭을 살짝 키웠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0.14로 여기도 뭐 똑같이 0.06이 내려가 있네요. 자,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에도 0.07, 0.13, 0.17 그러다가 지금 5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졌죠. 0.35까지 거의 뭐 2배 가깝게,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0.38까지 상승폭을 키웠었는데, 자, 이게 지금 0.28까지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는 0.1이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가 모두 이번 주에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거 뭔가 좀 달라지는 건가? 요런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럼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다시 꺾인 이유가 뭘까? 요 부분을 살짝 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에 이게 지금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서서히 약발이 먹히는 것 아닌가라는 요런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제가 매물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실 자료 이제 서울 아파트 매물 현황인데 이 사실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정부에서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있죠. 이 매물 상황 때문에. 자, 그래서 5월 9일 날 6만 8천 건이었던 게 5월 10일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6만 6천 건대로 갑자기 한 2천 건 뚝 떨어지더니 6만 5천, 그 다음에 6만 4천, 뭐 6만 3천, 6만 2천, 그 다음에 또 뭐 3천, 2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지금 5.12 대책이 지금 나오고 나서 이렇게 된 거죠. 5.12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지금 한 6만 3천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다시 3천, 4천 이러다가 최근 들어서서 갑자기 6만 3천에서 6만 2천, 6만 1천, 자, 26일 날 6만 건대 딱 턱걸이를 하면서 제가 요때 이전 방송에서 야, 이거 뭔가 좀 쎄하다. 이거 다시 5만 건대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 놀랍게도 다시 6만 2천, 6만 1,900이면 거의 뭐 6만 2천 건 가까우니까 그래서 다시 지금 한 6만 2천 건대로 어쨌든 6만 건대 위로 다시 올라와 주는 느낌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세 매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16,000건대에 머물러 있었던 게 지금 다시 17,000건대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전세 매물도 조금씩 다시 늘어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물론 뭐 이거는 계속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자라면 결국은 5월 12일 날 나왔던 이 지금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실거주 유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이제 팔 수 있도록 해주면서 결국 비거주 1주택자들 중심으로 해서 1주택자들도 매물을 팔 수 있도록 새낀 집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면서 그러면 팔아볼까? 요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놀랍게도 딱 멈췄거든요. 5월 12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6만 8천, 6만 6천, 6만 5천, 6만 3천까지 무려 5천 건이 3일 만에 딱 떨어졌었는데 이게 지금 딱 멈춘 상태에서 지금 3천, 뭐 2천, 뭐 이러더니 지금 그래도 한 6만 건대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 계속 살펴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5월 9일 이전에 있었던 웬만한 급금매들 수준의 금매 수준의 그것도 뭐 대단지 우리가 이제 보통 대장단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급금매 수준의 매물들이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5.12 대책이라고 하는 결국 뭐 이제 실거주 지금 유예해주는 요 부분이 매물 출회에 그래도 영향을 주고 그나마 금매들이 시장에 나와 있을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걸로 일단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게 이 부분이겠죠. 자, 이제 뭐 다음 주에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지방선거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재명 부동산은 야, 선거 끝날 때까지만 버텨다오 이거였는데 그나마 5.12 대책 때문에 6만 건이 안 무너지고 버텨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나왔을 때 그 수준의 급금매들이 그대로 아직 버텨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재명 부동산의 규제 종합 세트. 자, 이게 이제 쓰나미가 예고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그 나오기 전에 좀 팔아보자. 더 금액이 떨어지기 전에 팔아보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자, 특히나 지금 규제 관련해서
어제 오늘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상생 임대인 제도. 자, 이거 지금 폐지 관련된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수 있다. 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게 직전 계약 대비해서 5% 이하로 뭐 이제 전세 보증금이나 뭐 월세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하로 하게 되면 조정지역 내에서 지금 양도세 비과세 부분하고 1세대 1주택 장특공 혜택 줄 때 이게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상생 임대로 해서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를 유지를 하면 네가 살지 않았어도 세입자들에게 혜택을 줬으니 네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거주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실거주 2년 이거를 면제해 줄게. 그럼 이 면제를 해주면서 결국 지금 양도세 비과세라든지 1세대 1주택 장특공, 자, 이런 혜택들을 다 몰아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꼭 이게 상생임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 행사할 때 어차피 5% 지금 못 올리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걸로도 지금 되는데 굳이나 상생임대라는 걸 통해서 사실상의 갭 투자를 장려할 필요 있느냐? 아니, 지금 갭 투자 해놓고 실거주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거 갭 투자 잘했으니까 내가 상을 줄게, 2년 실거주 면제해 줄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뭔가 불합리해 보인다.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생임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관련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의 보유기간 장특공 폐지,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실거주 유예를 시켜주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매물 퇴로를 열어주는 게 비거주 1주택 장특공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이 장특공 폐지하기 전에 팔 수 있는 사람은 팔으라는 거잖아요. 12월 31일까지 팔아라. 만약에 안 팔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거 폐지해서 불이익을 보게 될 거다. 장특공이고. 사실 이것도 한 40% 되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들 그렇죠.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법 개정 없이 즉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하는 부분하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 폐지하고 또는 상향하는 거. 이미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스타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먼저 아마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인상, 바로 이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다들 난리예요. 이것 때문에 특히나 지금 고가주택 25억 넘어가는, 자, 제 뭐 25억은 저희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1015에서 25억 넘어가는 걸 고가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초고가 주택들에 대한 재산세 1%, 30억 아파트는 매년 3천만 원, 50억은 매년 5천만 원. 자, 이 정도의 재산세, 이 정도의 보유세를 부과하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자, 이거는 뭐 지금 대통령도 이런 선진국 수준 얘기를 한 거고, 청와대에 있는 뭐 지금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야기를 한 거, 김영범 정책실장이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재경부 장관도, 세제 총괄도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결국은 1주택자. 자, 지금까지 세제 개편의 방향은 전부 다 다주택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다주택자만 잡으면 집값이 잡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실수했던 게 이 1주택자는 신성 불가침. 자, 그래서 1주택자는 무조건 보호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 똘똘한 한 채가 결국은 특히나 강남 중심한 이 고가 똘똘한 한 채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중에서도 강남 3구의 고가 똘똘한 한 채,
이 부분을 지금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방향성이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1주택자들 중에서도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60세 이상의 은퇴하신 집주인들, 이런 분들이 가장 부담을 크게 느껴요. 왜냐하면 보유세라는 것은 매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낄 거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실제 서울에서 지금 매도한 집을 판 사람들 중에서 60세 이상 비중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평균이 대략 한 36%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높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서 1, 2월에 37%로 소폭 올라가더니 3월이 되면 이게 40%로 껑충 뛰어 오릅니다. 그리고 4월에는 무려 42%까지 가 있고, 자, 5월에 26일까지 기준했을 때 무려 44%예요. 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 뭐 절반 가깝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집을 팔고 나가는 분들이 지금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만큼 사실상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실질적인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제가 강남 3구 쪽이 가장 그렇다라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에서도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인 비중 중에서 60세 이상이 무려 59%. 이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 거의 60% 아닌가? 60%? 야,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서 집 팔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60세 이상들이 지금 팔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숫자가 되면. 자, 그리고 서초는 또 절반이 넘습니다. 서초도 52%나 되고, 송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균보다 높죠. 45%나 돼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60세 이상의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 완전히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보유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빨리 팔고 나가자, 보유세 폭탄 맞기 전에 나가자, 자, 이것 때문에도 지금 급급매가 많이 쏟아진 게 아닌가, 이런 지금 분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또 깜짝 놀랄 거래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밸리 52평형이 이게 24년 12월에 100억을 넘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했죠. 자, 106억을 기록했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5월 22일 날 본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88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지금 28층이고 30층이면 오히려 층수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30층, 야, 이게 88억에 무려 18억이 하락하는 충격적인 지금 거래가 나와서, 야, 결국은 지금 레미안 원밸리 100억 넘었던 이 아파트가 한 방에 지금 무너져서 100억도 무너지고 90억도 무너지고 결국은 88억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서, 우리가 상류층이라고 하는 이게 이분들도 지금 부담이 큰 거예요.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급급매로 거의 20억 가깝게 그냥 급매로 지금 던지고 나갔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레미안 원밸리 지금 이 평형대를 보면 매물이 지금 89억짜리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층도 있고 고층도 있고. 자, 결국 뭐 여기서 한 1억 정도 지금 깎아준 거죠. 88억이면.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18억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야, 이건 뭐 증여성 거래지, 그런 매물이 있어, 뭐 이랬었는데 지금 뭐 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닙니다. 요즘은 뭐 이거보다도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매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는 84억 9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85억에서 꺾기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지금 뭐 100억 넘었던 106억까지 갔던 게 84억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을 정도로 지금 레미안 원밸리도 지금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대형 평형 때만 그러냐? 지금 레미안 원밸리 34평 같은 경우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국민평형도 72억까지 갔던 게 53억 5천까지 18억 5천 19억이 지금 폭락했는데, 자, 여기는 지금 2층 저층이니까 그러면 18억 5천 19억 폭락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33층 중에 30층도 54억 매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4층 중에 고층도 52억 9천 매물이 있고요. 뭐 이 정도면 지금 20억 낮춘 거잖아요. 72억이 52억 됐으니까. 자, 그리고 23층 중에 고층도 52억. 이건 완전 20억 낮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레미안 원밸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압구정 구현대 있자. 압구정 3구역이죠. 구현되면 3구역이면 압구정에서 가장 뭐 지금 대장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도 지금 뭐 시공사 선정하고 빨리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64평형 196타입인데 127억까지 갔던 게 102억까지 하락한 거래가 오늘 실거래, 오늘 갑자기 이 난리들이 났네요. 다 100억 넘었던 것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무려 25억이 빠졌습니다. 자, 7층이고 15층 뭐 요 초고층인데 어쨌든 간에 127억이 102억까지 25억이 폭락하는, 자, 이런 거래도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사실 이 64평형이 127억에서 4월 말에 110억까지 내려갔었죠, 먼저. 그러니까 127억이 110억까지 갔다가 지금 며칠 만에 거의 뭐 한 달 좀 안 돼서 다시 102억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지금 127억이 110억에서 102억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럼 100억이 무너질 거냐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17억이 내려간 거니, 그래서 100억이 무너질 거냐라고 생각하면 이미 호가는 100억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중층 같은 경우가 97억까지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결국은 지금 127억까지 갔던 게 97억까지 지금 내려가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90억 저층 같은 경우에는 뭐 90억까지도 내려가 있어서, 자, 이렇게 되면 30억이 지금 넘어가는 이런, 정말 그래도 지금 안 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자, 그리고 지금 뭐 압구정 구현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신현대 지금 2구역이죠. 여기는 2구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61평형이 여기가 먼저 폭락했죠. 뭐 하루 요거 전이긴 하지만 먼저 대폭락이 있었죠. 128억이 90억 거래가 나오면서 38억이 대폭락하는, 거의 40억 가깝게 뭐 사실 비슷합니다, 상황들. 자, 물론 이게 지금 4층이어서 그러면 38억이 폭락했느냐? 자, 그것도 아닌 게 지금 보시면 125동의 중층, 108동의 고층, 109동의 고층, 뭐 127동의 중층, 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지금 90억대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8억 낮춘 뭐 이런 뭐 이 매물들이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중층 매물 89억짜리 적극 90억 아래로 지금 내려간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층하고 고층 매물이 88억 매물도 줄줄이 창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층 뭐 저층 87억 5천 지금 87억 매물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층이 지금 86억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128억까지 갔던 게 86억이면 42억인가요? 와, 42억을 낮춘 이런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저층 같은 경우에는 무려 85억대까지도 내려가 있어서, 자, 128억이 뭐 42억, 뭐 128억, 110억, 뭐 100억, 90억 뭐 다 무너지고 지금 80억대까지 내려가 있는, 자, 결국 뭐 정말 초고가 아파트들, 우리가 상류층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결국은 이렇게 급매로 던지고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압박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압구정 신현대 57평 같은 경우에도 100억 터치했던 아파트예요. 100억 터치했던 게, 자, 결국은 85억까지 15억이 폭락하는, 자, 이런 거래가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55평 같은 경우에도 100억 턱밑까지 갔었죠. 99억까지 갔었는데, 자, 결국은 100억 쪽으로 못 가고 다시 83억 쪽으로 80억 초반대로 16억이 폭락한 거래가 이미 여기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현대 36평 지금 뭐 국민평형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75억까지 갔던 게 61억까지 14억이 폭락하면서 뭐 전 평형대가 다 그렇습니다. 뭐 대형 평형대, 뭐 중형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줄줄이 수십억이 폭락하고 많은 것들은 40억이 넘게 지금 낮아지는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뭐 우리가 뭐 초고가 10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 얘기하는데 더 펜트하우스 청담 얘기 안 하면 섭섭하죠. 장동건 뭐 고소형 아파트 이렇게 알려져 있는 뭐 사실 어마어마한 아파트죠. 그래서 지금 이 더 펜트하우스 청담 집안제 190억 최고가를 찍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5억까지 35억이 낮아진 이런 실거래가 지금 떠 있는데 지금 이게 140억, 지금 중층인데 140억까지 낮아져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190억까지 갔던 게 지금 140억이면 50억을 낮춘 거잖아요. 50억. 와, 지금 뭐 몇 개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50억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는 135억 매물이 있습니다. 190억까지 갔던 게 실거래는 155억까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50억을 낮춘 140억 매물이 있고, 저층 같은 경우는 135억까지 무려 얼마를 낮춘 거예요? 거의 55억을 낮춘 거잖아요. 55억을 낮췄지만 거래가 안 되는 게. 자, 그러니까 정말 뭐 미친 듯이 올라갔던 집값이 지금 정말 미친 듯이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집값이 빠져도 안 사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못 사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지금 대출 규제, 뭐 사업자 대출도 안 되고 좀 줄줄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데 누가 잡겠어요. 이거는 떨어지는 칼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지금 특히나 100억 넘어가는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이 엄청난 대폭락이 나오고 있고 자 결국은 이것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부동산 규제 종합 세트가 지금 뭐 이제 D- 막 이제 뭐 10일이 안 남았죠.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이제 뭐 코밑에 와 있는데 자, 이거 지금 끝나면 쓰나미로 몰려오겠죠. 쓰나미로 몰려옵니다. 쓰나미로 지금 선거 때문에 좀 지금 잠잠한 상황이고 선거가 끝나면 쓰나미가 올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수십억씩 폭락하는데 만약에 이 종합 세트가 실제로 터지면 강력한 초강력 2차 폭락이 올 수밖에 없겠다.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이번에 주간 동향에서 이렇게 좀 뭐 꺾여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제가 뭐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면서 또 뭐 이거 관련해서 늘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니까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참 뭐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 더 구매해 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참 성가시고 뭐 귀찮고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참 뭐 마음 써주시는 걸 제가 이렇게 매일 확인하면서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나 뭐 최근에 또 가끔 많은 분들이 또 가끔 정말 깜짝깜짝 놀랄 그런 제품들을 또 고가 제품까지도 참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네,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정말 너무나 제가 이런 거 확인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